자,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기하광학과 관련된 용어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하광학과 관련된 그 용어는 이제 그 대표적인 것과 관련된 것만 간략하게 이렇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하광학은 우리가 이제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때 주로 이제 학습하게 될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그리고 그러니까 이 안경광학을 이제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들 관련된 부분들만 몇 개 뽑아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커버처와 커버처 레디어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률이라고 하는 것과 공률 반경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주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다루게 될 렌즈의 성격, 우리가 이제 성격이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조금 더 생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그 렌즈의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초점거리라든지 또는 이제 뭐 상이 실상이다 아니면 그 허상이다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정립하였다 아니면 돌입하였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특징들이 있지요. 자, 그것 이외에 그 렌즈로 이제 입사하는 그 광선들 있죠. 이제 기하광선 주로 이제 그 광선들에 대해서 이제 다룰 테니까 그 광선들이 렌즈를 통과했을 때 어떠한 식으로 그 경로를 갖게 되는지, 즉 빛의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그 결정 요소가 바로 그 곡률과 곡률 반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해보면 그 기하광에서는 주로 레이에 관계된 얘기를 했었죠. 레이의 경로, 경로라든지 아니면 초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된 것들을 결정짓는 가장 대표적인 이 그 인자이다, 팩터이다 라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곡률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우리 쉽게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 휘어져 있는지, 휘어져 있는지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게 바로 곡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곡률 반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휘어진 그러니까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 바로 그 곡률 반경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 렌즈의 성격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곡률이라든지 곡률과 관련된 부분들은 그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부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렌즈의 부호. 자, 이거는 이제 나중에 하겠지만 부호 규약이라든지 또는 기호 규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서로의 그 약속입니다. 그죠? 그 광학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 그 전공을 하고 있는 그런 그 체계들 중에서 약속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 곡률의 부호라든지 또는 어떤 그 광선의 특성을 결정짓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게 바로 곡률과 곡률 반경이 되겠다. 자, 곡률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느 정도 휘어져 있는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그 커브라고 하는 게 있죠. 이 커브를 만드는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휘어져 있는지, 우리가 이렇게 그 전체 원의 한 구성 중에 휘어져 있는 정도를 커버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커브를 만드는 일부를 이제 커버처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 탁구공인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는 그 곡률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해보면 탁구공이 갖는 곡률과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배구공이 갖는 배구공이 곡률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많이 휘어져 있는지를 얘기를 했을 때는 곡률 관련된 부분들은 분명히 탁구공의 곡률이 배구공의 곡률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곡률은 바로 크기를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탁구공이 공률이 크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 공률이 크기 위해서는 바로 공률, 여기에 있는 반경이 있지요. 여기서 나타나는 radius of curvature 또는 curvature radius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이 허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이 커브를 만드는, 전체적으로 이제 커브를 만드는 반지름이, 원의 중심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원의 중심까지를 이제 공률 반경 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예를 든 것처럼 탁구공의 그 공률과 배구공의 공률 중에 그 탁구공의 공률은 좀 많이 휘어진 정도는 가장 많이 휘어졌다, 즉 공률이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반면에 공률 반경은 탁구공을 만드는 이 그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와 배구공을 만드는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로 생각을 해보면, 공률 반경은 공률이 높을수록 작아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이와 같은 것처럼 공률과 공률 반경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역수의 관계가 있다,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죠. 즉 공률이 크면 클수록 공률 반경이 작아진다. 즉 많이 휘어지면 많이 휘어질수록 반경은 작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렌즈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공률의 정도와, 그리고 그 커브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들에 따라서 렌즈의 종류도 이제 결정이 되고, 렌즈의 부호도, 렌즈의 종류와 그리고 렌즈의 부호가 나중에 결정이 되는데, 자, 이 부분은 렌즈의 종류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공률이라고 하는 개념과 공률 반경에 대한 개념들은 이제 이 그림에서 보면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관계는 자, 이처럼 그 공률하고 공률 반경은 서로 역수 관계가 있다. 즉 공률이 크면 클수록 공률 반경은 작아진다 하는 그런 부분들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굴절률과 굴절력과 관계된 이 개념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굴절력과 굴절률과 관련된 부분들은 굉장히 우리가 안경과학을 전공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물리량 관점에서, 물리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물리 시간에 다뤘었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기본 물리량들 중에 유도된 물리량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적인 측면에서 보면 물리량의 차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차원, 또는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단위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데요. 우선 가장 큰 차이가 굴절률과 굴절력과 관련된 부분들은 차원이 있느냐 또는 차원이 없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을 것이다. 즉 차원이 또는 단위가 있는 경우와 이 차원과 단위가 없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원과 단위가 있는 경우와 관련된 부분들이 바로 굴절력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차원이 없다, 단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굴절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위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말은 결국 임의 상수이다 라고 직관적으로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굴절률이라고 하는 개념과 굴절력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굴절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덱스라고 이렇게 그 표현을 한 것처럼 차원이 없다 또는 단위가 없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굴절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굴절되는 그 정도라고 얘기를 해서 굴절력이라고 해서 단위가 있습니다. 자, 이 단위를 우선 그 단위적인 차원에서 보게 되면
어, 좀 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정의는 바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맥스웰 방정식으로부터 결정되어 있는 그런 것으로도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겠고요. 오늘 이제 이 굴절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기하과학적인 관점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한 것처럼 우선 물질의 굴절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질 내부에서의 빛의 속도 V하고 V분의 그다음에 진공 중에서의 빛의 속도인 우리가 알고 있는 3 곱하기 10의 8승 30만 킬로미터 퍼 세크라고 하는 그런 속도의 비율이 바로 굴절률이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단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차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빛의 속도도 미터 퍼 세크가 되겠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것도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단위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밑에 물질 내부에서 빛의 속도를 나타내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속도는 우리가 미터 퍼 세크, 즉 초당 움직이는 거리로 둘 수 있지요. 그래서 결국은 분모하고 분자의 단위가 서로 캔슬아웃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컨스탄트가 된다. 컨스탄트가 된다. 즉 상수가 된다. 이 상수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일정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과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어적인 뜻으로 컨스탄트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일정한, 균일한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 있지요. 자, 수학에서도 컨스탄트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자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굴절률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빛의 매질 내부에서의 빛의 속도와 그다음에 진공 중에서의 빛의 속도의 비율을 바로 굴절률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굴절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굴절을 하는 것이냐라고 이렇게 해서 초점 거리분의 역수로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굴절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초점 거리의 역수의 관계가 있고, 그리고 얘기했던 것처럼 단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디옵터, 우리가 다음에서 얘기했겠지만 디옵터라고 하는 단위를 써서 미터의 인버스, 즉 초점 거리는 분명히 여기서부터 요게 초점 거리가 될 텐데요. 초점 거리가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쪽까지의 거리가 있겠지요. 이 거리를 초점 거리 F라고 합니다. 초점 거리인데 이거는 미터로 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미터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굴절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초점 거리의 역수인 F분의 1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다. 즉 그러면 단위로서는 여기서는 단위가 이 굴절률에서는 단위가 없지만 굴절력에서는 미터의 인버스로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굴절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굴절 n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안경 렌즈인 같은 를 한번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뭐 일반적인 안경 렌즈 같은 경우는 1.5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안경 렌즈고요. 그리고 또는 1.6 렌즈도 있고요. 얘는 1.7 정도의 굴절률을 갖고 있는 그 렌즈가 있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N은 굴절률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굴절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디옵터라고 표시를 해서 주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바로 주로 마이너스의 값을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뭐 2.7 디옵터로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근시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요. 이때 디옵터라고 하는 것은 이 초점 거리가 2.7의 인버스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굴절력을 가진 렌즈이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안경원에서 처음에 안경 렌즈 있죠? 안경 렌즈 이렇게 케이스에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굴절율이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단위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 디옵터라고 하는 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굴절력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뭐 S가 어떤 값을 갖고 있고, 그 C가 어떤 값을 갖고 있다. 즉, S는 구면 굴절력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C는 그 원주 굴절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S와 같은 경우는 구면 렌즈의 굴절력이라고 해서 구면 굴절력 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C와 같은 경우는 바로 원주 굴절력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경원에 가서 렌즈를 이제 조제 가공을 할 때 보면 이렇게 안경사 선생님들이 우리가 안경을 그러니까 눈을 검사하고 나서 렌즈를 처방을 해줄 때 그 렌즈의 이 포장지를 보게 되면 굴절률하고 굴절력인 값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굴절률과 굴절력과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이 안경광학을 전공을 한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다.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버전스라고 하는 것과 디옵트릭 파워, 굴절력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디옵트릭 파워 같은 경우는 아까 앞서 얘기했던 것과 같은 얘기로서 이제 요거과 똑같이 앞에 얘기했었던 리프렉티브 파워라고 해서 굴절력, 여기서 나타난 것처럼 굴절력과 같은 의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디옵터라고 썼네요. 보통은 이제 디옵터라고 이렇게 표시합니다. 옵터가 났습니다. 자, 디옵터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표시되어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 버전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자, 버전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선 이 그림을 보면 초점으로 이게 초점이죠. 초점 이렇게 쓰나요? 자, 이 초점으로 광선이 이게 레이죠, 레이. 광선이 모일 때 그 파면, 우리 물리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파면이 이렇게 한쪽으로 모아지는 즉을 이 영어적인 표현으로도 수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빛이 모인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의 단어가 바로 convergence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초점을 지나고 나서 빛이 다시 똑같은 굴절력을 가지고 이렇게 퍼지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발산이라고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divergence라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convergence라고 하는 그런 버전스와 divergence라고 하는 그런 버전스의 공통된 부분을 따서 수렴하거나 또는 발산을 하는 것을 바로 정도를 버전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다음에 얘기를 하겠지만, 자, 볼록 렌즈인 경우에 대해서와 그다음에 오목 렌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이 볼록 렌즈는 플러스 렌즈로 앞으로 이제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목 렌즈는 마이너스 렌즈로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록 렌즈인 경우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초강 실험에서 알아볼 수 있던 것처럼 바로 빛은 초점으로 모인다. 즉 컨버전스 한다. 즉 빛은 수렴한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오목 렌즈인 경우, 즉 마이너스 렌즈인 경우에 대해서는 빛은 발산한다. 라고 이렇게 알 수도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렌즈는 발산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볼록 렌즈이든지 간에 오목 렌즈이든지 간에 수렴을 하거나 또는 발산을 하는 정도 또는 크기를 나타내는 표현하는 또는 표시하는 값이 이 정량 값이라고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자, 정량 값이 바로 버전스이다. 그래서 버전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버전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버전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플러스의 굴절력 또는 수렴하는 굴절력을 갖고 있는 정도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요. 또는 마이너스 렌즈인 경우에 대해서는 발산하는 굴절력의 정도를 바로 버전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